경매로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를 건 없어요. 어떤 원인으로 경매까지 왔는지에 대한 차이거든요. 경매로 입찰하는 사람들은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냐에 따른 차이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다 없어지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취득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것만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2년 뒤가 너무 기대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임의경매 물건이 줄줄이 쌓인다. 임의경매가 무엇인지, 물건이 쌓이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기사 제목이 연말 임의경매 물건 급증. 이유는 우리 PD님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를 아시나요? 몰라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넣었구나. 차이가 있지. 경매로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를 건 없어요. 어떤 원인으로 경매까지 왔는지에 대한 차이거든요.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은행 대출 안 갚아서 나온 게 대부분 임의경매예요.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민사소송, 개인 간의 어떤 채무에 대해서 소송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로 넣은 게 강제경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판결문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전자는 판결문이 없어도 등기부에 은행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경매로 그냥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에 근저당이라는 걸 설정하는 겁니다. 판결문이 없어도 경매로 빠르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 빠른 채권 회수가 되겠죠. 그 차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의 경매가 많아졌다는 건 어떤 뜻이냐? 사람들이 대출을 안 갚아서 경매로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 금액이 더 커져가지고 경매로 뭐 나온 경우, 대부업체들도 다 그 근저당을 걸거든요. 대부업체에서 넘긴 경매 또한 이제 임의 경매가 되겠죠. 경매로 입찰하는 사람들은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냐에 따른 차이는 전혀 없어요. 어차피 다 없어지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을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면요, 임의 경매 물건이 급증했다. 이유는 당연히 뭐 대출을 안 갚아서겠죠. 부동산 매수세가 줄어들고 임의 경매가 늘고 있다. 시장 분위기가 위축돼 있고 어쨌든 대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긴 한데, 은행이 기준금리 낮아지는 대로 대출 이자도 이렇게 낮춰주면 좋겠는데, 뭐 1금융권은 그래도 빠르게 좀 따라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 농협이나 수협, 대부업 이런 데는 금리 자체를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바로 낮춰주지 않거든요. 대출을 갚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대출은 여전히 똑같이 비싼 거죠. 오랜 시간 버티다가 결국 못 버텨서 파산을 한다든지 경매로 넘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매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무주택자분들이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싸게 사는 그 4천만 원, 5천만 원 그 금액의 값어치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금액이 신혼부부나 내 집 마련을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그 금액의 값어치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9기 교육생 중에 한 분이신 수강생 분께서 청담역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강의도 정말 열심히 들으셨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도 꾸준히 이제 스터디에 참여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경매를 입찰하셨던 분이에요.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 낙찰받기 전날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삼성동에 있는 아파트는 대출 받으려면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실 예정이고, 최근에 인테리어를 싹 해서 입주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도 입찰하시면서 기대 전혀 안 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미 낙찰받은 게 있고, 되면 너무 좋고 이 가격엔 절대 안 되겠지라고 해서 넣었는데 이게 된 거예요. 매도 차익이 얼마냐면, 이게 청담역 초역세권이고 매도 가능한 금액이 매물 기준으로 이제 16억에서 18억 정도 되는 거를 12억 5천에 받은 거예요. 적어도 4억 정도는 싸게 받은 거거든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만 가능한 이 매도 차익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특히나 이렇게 강남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하루가 멀다고 수천만 원씩 오르기 때문에 뭐 14억, 15억 받아도 몇 개월이 지나면 올라갈 걸 기대하니까 사람들이,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차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은 대출 받으려면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자체도 높고 해서 입찰 경쟁이 높을 수는 없는 물건이죠. 아무리 입지가 좋고 해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다주택자들은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니까 실거주 요건을 갖춘 이제 투자금이 있으신 분으로서 최고의 물건을 받지 않았나. 이 시점에 무주택자 분들이 되게 네. 좋은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투자금이 이미 좀 있으신 분들은 우량한 물건을 보시는 게 좋겠고, 내 자본금 한에서 가장 볼 수 있는 좋은 물건, 실거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도 차익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무주택자 1주택자지만 투자금 자체가, 시드 자체가 좀 적으신 분들은 투자금을 좀 불려 나가는 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1억까지는 투자금을 계속 불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준비를 해온 게 단타매도 사례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교육생이 또 최근에 부천에 있는 빌라를 매도하셔서 가져온 건데, 24기 교육생이고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빌라 단타 매도입니다. 7월 달에 낙찰 받으셔서 9월 초에 잔금 납부를 하셨고요. 계약서를 써서 이제 12월 말에 잔금 납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3달 동안에 이제 대출이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매도한 금액은 2억 3,500, 낙찰 받은 가격은 1억 1,100, 2,400만 원 세전으로. 근데 2,400 세전 매도 차익은 사실 흔하디 흔하거든요, 사례 중에서는. 근데 이 흔하디 흔한 게 과연 별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 실제 수익은 좀 다르지 않냐, 비용들이 나가니까. 그것까지 이제 같이 주셨거든요. 취득세 법무비 358만 원,
18만원, 인테리어비 타일 보수 38만원, 걸레바지 보수 19만원, 도배비 55만원, 명도비 안 들었고요. 대출이자 195만 8천원, 중개수수료 130만원. 요거를 합치면 약 8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80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약 1500에서 1600만원 정도가 남아요. 1500만원을 4개월 만에 실수령으로 버셨는데 과연 이게 별게 아닐까를 생각해보면 이분들은 본업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드 4천으로 시작을 했고요. 4개월 만에 시드가 1500만원이 플러스 됐고 4개월 동안에 월급을 또 꾸준히 모아서 한 800만원 정도를 모았다 해볼게요. 그럼 4개월 만에 투자금이 2300만원이 플러스 돼서 6300만원이 되거든요. 4개월인데 1년 동안에도 2300만원을 못 모으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왜냐면 2300을 1년에 모으려면 월에 200만원씩 저축을 해야 돼요. 100도 저축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투자라는 걸 병행해서 남들 1년 동안에 모으는 것 이상으로 4개월 만에 모았다는 건 진짜 크거든요. 이거를 또 반복하면은 1년이면은 사실 시드를 뭐 4천만원까지 플러스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모으는 돈 제외하고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1억까지 뭐 1, 2년 안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단타매도 사례를 워낙 많이 올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급할 수는 있는데 1년에 한두 개만 받아도 남들보다 두세 배는 빨리 시드를 확보를 하실 거니까 좀 더 여유를 갖고 시세가 정상화되는 것도 기다릴 수 있으면 그냥 추가로 받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채를 받았지만 나중에 팔았을 땐 두 채 단타매도 한 거의 차익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진짜 다 좋은 겁니다. 결국 첫 번째로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저점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또 좋고 거품이 빠진 가격에서 경쟁도 적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단타 매도를 통해서 시드를 불려 나갈 수 있는 여건도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릴 게 보유하면서 전월세 받기에도 너무 좋은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다. 서울 전월세 가파르게 오를 것 전문가 10명 중 9명이 입 모았다는데 저는 이 10명 중에 9명보다 나머지 1명이 의아한 거죠. 너무 명백하거든요. 가격이 떨어질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과연 그 한 명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90%의 전문가들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월세 수요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 추가적으로 내년에 공급 부족 언급돼 있고요. 또 뭐가 있겠어요? 밀려난 매매 수요뿐만 아니라 밀려난 전세 수요도 있습니다. 월세로 또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 같은 매물 개수에서 사람들이 몰린다면 당연히 월세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2년 보유하면서 받을 수 있는 월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대출 이자를 내고도 정말 많은 금액이 남거든요. 빌라 기준으로 월세 2천에 60 받던 집이 4달 만에 75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3일 만에 계약되고 그때 계약 못한 사람들은 막 5만 원 더 올려서 계약을 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월세가 4달 만에 15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이걸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보증금이 3천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5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빠른 거는 앞으로 지속될 확률이 높다. 공급되는 게 없고 전세는 계속 소멸되고 있고 집 사는 거에 대한 위기감도 조성이 돼 있고 전세, 매매, 수요가 이제 월세로 몰리게 되겠죠.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취득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것만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2년 뒤가 너무 기대되는 거죠. 실거주 해도 좋고 임차, 내가 집주인으로서 월세를 줘도 너무 좋고 그게 불안하다면 단타 매도를 하셔도 사실 무주택자분들만 입찰할 수 있는 걸 본다면 경쟁이 낮은 것들, 물건들을 잘 선별해서 낙찰받으면 차익을 지금 만들 수도 있으면서도 2년 뒤엔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 제가 그래프를 그려온 거예요. 빨간색은 경매로 취득한 걸 의미하고요. 시세보다 싸게 산. 그리고 파란색은 일반 매수로 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같은 시기에 이제 매도한 거. 그래서 매도는 2027년 7월에 4억에 매도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취득을 한 게 중요한데 취득을 경매로 했냐 일반 매수로 했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3억짜리를 2억 5천에 경매로 산 사람이랑 3억짜리를 3억에 산 사람이랑 시장이 꺾여서 떨어지고 있을 때 이 버티림이 없다는 거죠. 3억에 산 사람은 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2억 5천까지 떨어지고 올라갈지 2억까지 떨어지고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니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2억 5천 언저리까지 떨어졌다라고 가정하면 2억 5천에 경매로 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안 받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억에 산 사람들 미치는 거예요. 1년 동안 1,000만 원 모으면 뭐해? 자산 가격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쑥쑥 빠지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서 막 손절을 하거든요. 자산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당장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이거를 손절을 해요. 근데 경매하는 사람들은 이걸 버티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싸게 사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3억짜리 2억 5천에 샀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극대화됩니다. 대출이 80% 90%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대출을 받고 월세 세팅을 하면 투자금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건 경매만 가능합니다. 일반 매수라면 대출이 70%로 보통 묶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증금 받아서 투자금이 다 회수되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또 경매로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지금 같은 때는 저는 뭐 최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갈 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좀 많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규 강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들의 동행 임장이나 어떤 피드백을 주는 부분에서 누구한테 위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더 믿고 신청을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행 업체들도 많이 연결을 해드리는데 그 업체들 관리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찰 대행, 대출 실장님,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법무사님의 이제 명도 대행 서비스, 열쇠공 사장님의 출장 개문 할인되는 거, 세무사님, 그리고 저 졸업하신 멘토님들 계신 방에 입장해서 법률 자문 플러스 이제 경매와 관련된 상황이 있다면 그걸 공유해 주시면 졸업생분들이 자기 일처럼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경매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 계속되는 서비스, 저희가 세미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 25년도에 경매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 시간을 첫 번째로 가질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우리 법무사님, 수비님, 우리 졸업생분들 해서 단타 매도를 어떻게 잘 하셨는지부터 우리 스터디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스터디원들의 성과, 분업님이 나오시는데 우리 19기 분업님의 어떤 스토리 오신 분들이 많이 감동하고 많이 자극을 받으실 것 같아요. 분업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와닿는 게 네. 사례를 봤을 때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경매로도 성과 낼 수 있구나 네. 하는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경매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들어가세요.